오늘 이제 포르투갈이 우루과이에게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포르투갈은 16강 확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순위표를 살펴볼게요. 순위표. 포르투갈 1위 승점 6점, 가나 승점 3점 2위, 3위 한국, 4위 우루과이예요. 득실차에서 우리가 하나 앞서죠. 그래서 이제 우루과이보다 앞서 있는데 마지막 경기가 포르투갈과 한국, 가나와 우루과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떤 경우의 수든 우리의 전제는 하나예요.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나 깔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렇게 가정했을 때,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긴다고 가정했을 때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요, 이제 가나와 우루과이가 만나잖아요. 만약에 가나가 우루과이를 이겨버리면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겨도 못 올라갑니다. 가나가 이미 승점 3점이기 때문에 승점 6점이 되면서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겨도 16강에 못 가는 상황이 생겨요. 근데 만약에 우루과이가 가나를 이긴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겼을 때 승점 4점, 우리와 우루과이가 승점이 똑같아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처음에는 득실차, 그러니까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이 승점, 득실차, 다득점, 승자승입니다. 근데 이미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득실차에서 앞서 있고요, 다득점에서 앞서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포르투갈에게 승리했을 때 우루과이가 우리가 포르투갈에게 승리한 점수 차이보다 한 골 이상 더 득점을 많이 한 상태가 아니라면, 이 득실차를 우리가 하나 더 많잖아요. 득실차 하나 많은 상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16강에 갑니다. 그러니까 우루과이는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기는 것보다 우루과이가 가나를 이길 때 골을 무조건 2골 이상 더 넣어야 돼요. 2골 이상 우리보다 더 많이 넣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1대0으로 포르투갈을 이긴다, 그러면 우루과이는 3골 넣어야 됩니다. 3대0. 그렇게 지금 득실차에서 우리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우리가 유리한 상태고, 득실차가 만약에 같아지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금 다득점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상태예요. 가나와 우루과이가 붙었을 때 우루과이가 이긴다 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기기만 하면 가능성이 꽤나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우리가 포르투갈을 이겼을 때 가나와 우루과이가 비기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비기는 상황. 그러면 가나도 승점 4점, 한국도 승점 4점이 되거든요. 근데 현재 득실차가 가나는 0점, 우리는 마이너스 1점이에요. 근데 이때 문제 뭐냐면, 가나가 우루과이랑 비긴다는 건 득실차가 변동이 없다는 걸 의미하죠. 득실차가 0점이란 거죠. 그러면 우리가 득실차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포르투갈을 2골 차 이상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르투갈을 2골 차 이상으로 이겨야 가나와 우루과이가 비겼을 때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포르투갈과 우루과이 경기에서 포르투갈이 최대한 우루과이를 다득점으로 이겨도 우리한테 꽤나 좋았거든요. 몇 가지 이제 경우의 수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루과이의 득실차가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한테 좋은 방향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이 한 골 차이가 아니라 2골 차 이상으로 이기는 게 우리한테 더 좋았어요. 이왕 이길 거면. 그래서 포르투갈이 우루과이를 2대0으로 이겼다는 게 그래도 우리한테는 나쁜 건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무조건 포르투갈 이겨야 됩니다.
무조건.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포르투갈이 이미 16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포르투갈도 마냥 그냥 로테이션을 막 돌릴 수는 없어요. 왜냐? 가나가 만약에 이기고 포르투갈이 한국에게 지면 이게 득실차가 바뀌면서 포르투갈이 2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건 혹시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포르투갈도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돌릴 겁니다. 어느 정도. 어떤 게 있냐? 포르투갈은 일단 벤치 멤버도 만만치 않은 팀이다. 이걸 일단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명단을 보면 벤치에 있는 명단이 곤살로 라모스, 호르타, 안드레 실바, 레앙, 비티냐, 주앙 마리우, 마테우스 누네스, 오타비오, 팔리냐, 달로, 안토니오 실바, 이런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팀은 이미 벤치에 있는 멤버들도 매우 강해요. 일단 매우 강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레앙이에요. 아마도 우리와 경기할 때는 그동안 벤치 멤버로 나왔던 레앙이 거의 무조건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왜 우리한테는 안 좋느냐? 포르투갈의 단점이 산투스 감독이 너무 수비적이라는 거거든요. 너무 수비적이고 너무 중앙지향적인 공격만 집착해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보시면 포르투갈이 오늘도 다이아몬드 442 전형으로 나왔습니다. 다이아몬드 442. 근데 여기서 중앙에 이렇게 되면 최전방에 펠릭스와 호날두, 브루 페르난데스, 베르나르도 실바, 카르발료 네베스, 중앙에 엄청나게 많은 선수가 모여있거든요. 근데 이때 산투스 감독이 이렇게 중앙에 선수들이 모여있으면 풀백이 올라와줘야 되잖아요, 공격할 때. 근데 산투스 감독은 풀백을 공격에 가담시키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합니다. 심지어 오늘 칸셀루, 왼쪽에는 누노 멘데스, 공격적으로 엄청나게 뛰어난 풀백들을 가지고도 안 올려요. 그래서 풀백들이 안 올라오니까 포르투갈이 중앙에 오밀조밀하게만 모여있고 우루과이는 오늘 경기에서 수비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루과이가 수비하기가 너무나 쉬웠어요. 그냥 측면 공격이 없으니까 중앙으로 모여들면 되는 거거든요. 중앙으로 모여들기만 하면 포르투갈의 공격을 어느 정도 답답하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 장면 보시면 포르투갈이 공격할 때 펠릭스, 호날두, 부페, 베실바, 까르발류, 네베스, 다이아몬드 442 전형을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중앙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격을 전개하는 상황을 보면요, 중앙에 많은 선수들이 모여 있죠. 근데 이때 좌우 측면에 누노 멘데스, 반대편에 칸셀루, 높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 두 선수가 이 위치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역습에 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르투갈이 측면 공간을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노 멘데스가 뒤에 있는데 이 누노 멘데스가 오버래핑을 하지 않고 후방에서 역습에 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펠릭스가 중앙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 넓은 측면 공간을 포르투갈이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루과이의 수비가 중앙에 오밀조밀하게 모여있을 수가 있죠. 이 포인트를 우리가 포르투갈의 1군이 나왔으면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밀집 수비를 하면 충분히 중앙에만 모여있는 포르투갈의 공격수들을 상대로 답답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격을 할 때 우리가 끊어내서 역습으로 나간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레앙이 나오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레앙은 포르투갈에 있는
모든 선수들 중에서 측면 공격을 가장 잘하는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앙이 나오게 되면 포르투갈이 아마 다음 경기는 레앙이 거의 무조건 나올 텐데 레앙이 나오면 측면 공격합니다. 오늘과 같은 답답한 공격 전형은 아마 다음 경기에 없을 거예요. 다음 경기에 포르투갈은 분명히 왼쪽에 레앙, 오른쪽에 오타비오 이렇게 측면 공격 자원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중앙에 밀집하는 수비 전형으로는 포르투갈을 상대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득점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이겨야 되니까 공격적으로 올라가면 이때 레앙의 빠른 스피드, 레앙의 스피드는 뭐 세리아 무대에서 MVP를 탈 정도로 충분히 검증된 세계적인 스피드를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우리가 라인을 올렸을 때 달리기 시작하면 우리가 수비 뒷공간을 커버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더군다나 레앙이 뛰어나가는 지역이 김민재가 뛰는 지역인데 김민재가 오늘도 몸이 안 좋아서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풀타임을 뛰지 못하고 중간에 나갔죠. 그래서 만약에 김민재까지 다음 경기에 못 나온다면 그렇다면 레앙의 스피드를 우리가 막는데 매우 고전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포르투갈에 1군 멤버가 나오는 게 우리가 수비하는 것을 생각하면 조금 더 전술적으로 쉽거든요. 근데 어쨌든 포르투갈이 16강을 확정지었고 그러면 어쨌든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는 돌릴 거고 그러면 무조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선수가 레앙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레앙이 나온다 라는 것을 정말 잘 생각하고 레앙의 플레이를 잘 대비해서 나와야 한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올라가려면 무조건 포르투갈 이겨야 돼요. 근데 포르투갈을 절대 못 이기는 팀이냐? 아닙니다. 포르투갈 절대 못 이길 팀 아니에요. 가나한테 2골을 실점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사실 우루과이한테 2골 정도는 실점할 수 있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우루과이가 결정력이 부족하고 골대 맞고 이러니까 오늘 득점 못한 거지 포르투갈의 수비가 그렇게 단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포르투갈의 상태가 분명히 포르투갈이 2번 다 이겨서 16강에 올라가긴 했지만 포르투갈이 그렇게까지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경기력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월드컵을 생각하면 우리가 마지막에 독일 이길 수 있냐? 독일을 어떻게 이겨? 했는데 독일 이겼고요. 이번 대회에 사우디가 아르헨티나 어떻게 이겨? 일본이 독일 어떻게 이겨? 했는데 다들 이겼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포르투갈 충분히 이길 가능성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겼을 때 우루과이와 가나 이 두 팀 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일단은 포르투갈을 이겨놓고 우루과이의 가나의 경기를 기다려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경기에서도 전반전에 2골 실점할 때 우리가 이거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잖아요. 사실 전반전에 보면요 2골 못 따라갔어요. 경기력 보면. 근데 후반전에 공격적인 교체를 하자마자 3분 만에 2골 넣어서 따라갔거든요. 이런 거 생각하면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우리의 공격력 오늘 봤습니다. 이강인, 조규성 득점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충분히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